또 다른 얘기는 뭐냐? 바로 이 사람이 지금 검찰에 출석하면서 어제 저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이게 그냥 권익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정까지 설 수도 있는 일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머리를 쓰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실만을 계속 이야기해왔고 이 일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그래왔듯이 어떤 식으로든 몰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상은 했지만 참담하고 답답한 심경입니다. 이재명 측은 제가 다른 목적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엔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일탈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커졌습니다. 그 제보자 조명현 씨, 검찰에 출석을 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런데 날짜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기로 예정된 다음 주 월요일 똑같습니다. 그날 한 사람은 여의도로 가고 한 사람은 검찰로 가고? 아마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첫 주재하는 게 당무 복귀 첫 일정이 될 텐데 그게 아마 9시 반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허. 그런데 이 조명현 씨가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30분쯤 뒤에 수원지검에 출석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달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명현 씨와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이 조명현 씨 말로는 그동안 이제 검찰 측과 일정에 대해서 조율을 해오던 과정에 23일로 결국에는 최종 결정이 났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최근에 권익위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했던 이재명 당시 대표가 그러니까 당시 그 지사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인지했는지 여부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지영 기자 바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반에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출석 여부 체크해서 얘기해 줘야 되죠. 10시에 또 저분 또 출석하는 거 체크해서 얘기해 줘야 되고. 예, 눈과 귀가 두 개니까요. 이렇게 한쪽은 좀. 알겠습니다. 자, 이 상당히 다음 주 월요일이 그래서 주목됩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할까?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이재명 대표가 법카 유용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걸 여기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권익위도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사건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전에 나왔던 거 반복일 뿐이다라고 굉장히 지금 의미를 폄하하려고 하시는데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김혜경 씨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때 이재명 대표의 공모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게 확대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가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으므로 이 전체에 대해서 공모관계에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또 사과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김혜경 씨와 이렇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관리 감독 못한 거에 대한 그렇죠. 그 정도 사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거는 본인에 의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벌어졌던 거에 대해서 공익제보자가 구체적 증거를 더 내놨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상식적으로 내가 쓰는 물건인데 내가 결제한 적이 없어요. 누가 결제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나 공무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급 공무원이 나한테 맨날 한 달에 한 100만 원치씩 음식을 갖다 줘요. 1년에 한 1000만 원치씩 돼요. 그럼 이거 뇌물될 수 있는데 어떡하지? 김영란법 위반인데. 그렇죠. 적어도 김영란법은 위반인데 라면서 이거 누가 냈어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뇌물이 됐든 횡령 배임이 됐든 어느 쪽으로든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밑에서 벌어진 일인데 제가 부주의했네요 가지고 해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이 조명현 씨가 개인 카드로 결제하는 거를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실국에서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쏴줘요. 그렇지. 통장으로 계좌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더 위에서 지시하지 않고서 과연 5급 공무원 배모 씨 수준에서 기획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설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사건이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제 국감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쓰던 건 아닙니다만 샴푸도 등장을 하고 트리트먼트도 등장을 했대요. 이재명 대표가 공무원이던 조 씨에게 사와라고 심부름을 시켰다는 바로 그 83,000원짜리 일제 샴푸였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가지고 나왔어요. 두 개 합쳐서
한 8만 3천 원쯤 됩니다.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요거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2개 그럼 2세트, 3세트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불법이니까 한 번에 요거 딱 한 세트만 사고 갑질에다가 반부패적 관점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사를 해서 지금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 치약 칫솔도 사비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사님은 이 샴푸를 갖다가 사러 미용실까지 7급 별정직 공무원을 보냈습니다. 자, 저 모습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국정감사장에 샴푸까지 나와 트리트먼트까지 나오냐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샴푸 트리트먼트도 자기 돈으로 안 샀어? 라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 샴푸 트리트먼트는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또 왜 저희들이 이걸 다루냐면 이게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에이 그 초밥 정도는 자기 돈으로 사 먹지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법인카드 자체가 결제가 안 돼요. 누가 봐도 알잖아요. 누가 법인카드로 샴푸를 삽니까? 그래서 이걸 조 씨가 먼저 자기 돈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방금 구자룡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오신 분은 자기 개인 돈으로 먼저 결제를 하죠. 예. 법인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분이 뭐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분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해준다는 거죠. 누가 입금해 주는 거예요? 뭐 이 전체를 기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다 컨트롤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입금을 해주라고 이제 이 시스템을 짰겠죠. 자기 돈으로 입금을 해주는 거는 아닐 거다.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들어갔다 오고 그럼 이제 입금 내역을 보면 알 텐데, 그래서 중요한 게 법인카드로는 샴푸를 결제할 수 없다는 거 당연하죠. 중요한 거 샴푸는요 그냥 아무거나 쓰지 않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는 그 머리에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뭔가 관리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탈모 공약도 내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담동이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파는 저렇게 비싼 특정 브랜드의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써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갖다 줬잖아요. 사서 갖다 줬잖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사야 되는 걸 누군가가 대신 사왔는데, 그러면 본인이 돈을 주든지 하는 게 맞죠. 또 시킨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건 변론으로 하고라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금 처리가 됐다. 어떻게 빠져나가죠? 예, 저는 이번 이거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법카 문제 다시 나오는 걸 보고 아하, 이거 이재명 주기 시즌 2가 지금 시작됐다. 저는 시즌 이렇게 한10 봅니다. 정도 되죠. 예. 지금 저도 이제 기관장 할 때 개인 비서가 있었는데, 개인 비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을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옛날에 기관장의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서 어떤 일정한 정도의 예산 수용비라는 항목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금 수사가 김혜경 여사의 법카 의혹에 대해서 법카 의혹 전반에 대해서 129군데나 압수수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큰 뭐 비리나 이런 게 새로 등장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엄중한 국사를 논해야 되는 국감장에서 지금 샴푸하고 트리트먼트가 나왔다. 이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치졸하고 피곤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업무 추진비 지금 공개됐습니까? 지금 김혜경 여사가 쓴 아니면 이 법카의 그 총 쓴 한도가 지금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추진비는 100억대 단위라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 때 와서 새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전 대통령들도 해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내역을 공개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이거는 뭐냐면 비례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그런 조치다. 그래서 지금 전편이 뭐 시즌 1이 성공 못했는데 실패로 끝났는데 이렇게 시즌 2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시즌 1부터 시즌 10까지 혐의를 발생시켰으니까 본인 잘못이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업무 추진비는 그러면은 그 이전 정권의 김정숙 여사 옷감 문제랑 결부시켜가지고 그거랑 같이 논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공범 관계에 대한 거니까 사실관계도 다르고 어디까지 공약에 우리가 대한 이야기를 항목도 해야 다릅니다.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지요. 자, 그런데 민주당은 법인카드 문제도 정치 공세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근에 국감장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아니 왜 당신이 그런 얘기까지 해?
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재명 전 도지사의 집 근처 음식점에서 경기도청 법인 카드로 결제한 내용만 저희들이 파가니까 최소 31건에 달해요. 배 씨와 신고자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카드깡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경기도청 카드로 바꿔치기 하나는 둘만의 언어입니다. 만약 이재명 전 지사가 자신을 위해 불법적으로 유용되는 사실을 또 묵인을 했다면은 이는 공금 횡령죄에 해당되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뭐 부패 행위도 되겠죠. 수사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자, 보통은 이제 저런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 그게 그렇다면 의원이 쭉 주장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죠.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까지 했는데 한 80에서 100건 정도 되나?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예, 이게 질의 과정 중에 나왔던 건데 이제 당시에 이제 본인이 취임하기 직전에 경기도에서 자체 감사하기로는 61건에서 100건 가량의 사적 유용이 의심돼서 수사 의뢰를 했었다. 이렇게 답변을 이제 정상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김동연 지사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벌떼같이 일고 있는 비판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개딸들이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제명을 하자. 왜 이 대표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느냐. 썩어 빠진 것들 과감히 버려야 된다. 김동연도 제명하자. 예, 김동연에게서 제2의 윤석열 냄새가 난다. 또 김동연은 뭐냐, 수박은 다 똑같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제 대선 후보로서 대선 경선을 벌였던 이낙연 전 지사에게 하던 공격성과 지금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어허. 사실 이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기 잠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국감장에서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질의를 하고 김동연 지사가 내 취임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감사가 어떻게 벌어진 건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마치 이 대표를 내부 총질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이렇게 프레임화해서 지지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비판 수위가 계속 거듭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뭐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의 상수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또 이제 경쟁할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좋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왜 저래? 벌써부터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명을 시키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는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사예요. 아니 내가 그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입장까지 밝힙니다. 자, 과거에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 나올 때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들어보시죠. 사실 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당이 단합을 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 제가 얘기하는 만약에 이 중앙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혹시라도 대표나 또 당에게 다른 그 노이즈가 돼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 체포 동의안은 우선 이건 뭐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지요. 이재명 대표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법정에서 치열하게 진실 규명을 하고 또 이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김동연 지사 본인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라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김 지사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까? 이 부분인데 자, 일단 이 부분 취임 전에 감사와 수사가 의뢰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발언도 다른 대상자에 대한 얘기에서 나온 거다라고 지금 김동연 지사 측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그런데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게 본인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얘기 왜 했지? 어떻게 들리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김동연 지사의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냐 여부는 본인만 알고 있을 거고 판단은 또 듣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는 보지 않지만 김동연 지사가 충분히 해명할 거리를 남겨두고 발언한 거니까 그 또한 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전 현직 경기도 지사의 자세가 저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한 분은 샴푸까지
자기 돈으로 안 쓰고 직원 시켜서 갑질하고 다른 한 분은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게 제1당, 원내 제1당 민주당의 현실이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똑똑하게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민주당은 급속히 통합 모드로 가고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조금 시샘하는 나머지 이 문제를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네티즌들이 아니 시민들이 오해하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저런 발언이 정언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대표에 대해서 새로운 뭐 위협이나 새로운 위험을 가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알려진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알려지질 않았어요. 100건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예. 글쎄요,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또 저 사안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수사 의뢰돼가지고. 예. 그걸 아셔야 되는데, 이 김동연 지사가 무슨 뭐 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원래 공무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공무원은 국감장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사안, 이미 밝혀진 사안, 이건, 예,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재명 대표나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냥 있는 대로 말하려는 그런 관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뭐 별도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공무원은 않습니다. 애드립을 하지 않는다. 국감장에서. 예, 뭐 애드립은 그런- 하지 않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게 애드립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건이라는 얘기를 딱 했거든요. 이제 숫자가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감사했다는데 어떻게 됐어요? 뭐 감사 중이라 잘 몰라요 했는데 그 1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민주당에서 왜 그 얘기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그럼 이제 완전 확정된 팩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놓고서 이제 수사에서 이제 공모 관계가 있냐 없냐 여기 나간 쟁점이 거기에 남는 건데. 아, 그게 팩트가 되는군요. 감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감사 결과가 나왔고 김동연 지사도 지금 이건 모두가 다 인정하는 범위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한 거라면 이거에 대해서 개딸들이나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게 그 얘기 왜 해? 우리한테 도움 안 되고 이재명 대표한테 마이너스 되잖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에요. 그 뭐 독일에서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뭐 책을 태우는 곳에서는 곧 사람도 태운다고 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거든요. 급속도로 안정화됐다 그러는데 저는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중국이나 북한에서 뭐 일견 통일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게 평화하고 민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랑 보는 관점이 지금, 굉장히 강성 다르지 않나. 지지자들과 그쪽에 계신 뭐 중국, 북한과는 좀 비교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다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건데 뭐 평가는 남기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는 이 상황 자체는 민주당에 별로 이렇게 득될 건 없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